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성희롱 및 부패 인물로 등재된 박원순, 오거돈 조국, 유미양 이름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오명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로서 국제적 망신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 화영재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또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통령의 현 시국에 대한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대하여 아득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정파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에게 앞으로의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하여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권이 지난 4년간 혹세무민으로 일관하면서 나라를 거들낸 결과에 대하여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뒤로 한 채 같은 편길이 아직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인 역사적 사례로서 진나라 효공을 보조하여 변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9일 진시황의 천하통일 기반을 닦은 상앙은 도성남문에서 북문으로 그저 나무를 옮기기만 해도 거금 50금을 주겠다는 방을 내걸고 실제로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약속한 50금을 주어 무심분립이라는 지도자로서의 신뢰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구축하여 사목지신이라는 고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헤아리기도 힘든 부도덕하고도 무능한 정부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LH 직원들과 사회지도청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는 해괴한 발언으로 피로감과 배신감으로 지친 국민들을 뒤로하면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곧 패배라는 자신들이 왜곡되고도 현명한 사고체계에 국민들을 올가매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시대착오적 망상으로 모두로부터 비웃음을 사면서 허탈감을 자아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도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그리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운운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이 실려있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오히려 국민들의 우라통만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심사에 나타난 국민들에 대한 화려한 약속들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흙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중에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한 가지 약속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본회의 중 동료 헌화위원회 대정부 질문 시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신났네 신났어라고 내뱉으면서 비아냥거리는 발언은 그 유명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장관과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국회 부의장과 국정을 함께 논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성희롱 및 부패 인물로 등재된 박원순, 오거돈 조국, 유미양 이름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오명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로서 국제적 망신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로 후한무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중국 방문 시 우리 수행원들과 혼밥을 먹는 대통령의 모습과 수행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광경은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번 미국 방문 시 부인 김정숙 여사를 동행시키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비전 없는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로서 집권 후에 심혈을 기울여 한 일은 보수의 악마화를 통한 정호 마케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86 세대는 가고 새로운 물길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속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국민들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국민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치 방역을 이쯤에서 끝내고 백신을 구하는 데 지금부터라도 전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진하십시오. 임기 말에 새로운 일을 벌려 또다시 국민들을 불안케 하거나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진다는 국가주의 의식이 너무 팽배해 민간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사기업의 영직은 축소되고 일반 국민들은 높은 세금과 터무니없게 상승한 집값 등으로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이념의 과잉 충만하여 몽환적 유체 이탈 합법을 구사하면서 우월 국민들의 원칙으로는 리더십 행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하게 보이는지를 하루빨리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의 바람길로 들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이 발해를 중국 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하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김치, 한복, 갓, 삼계탕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발해를 중국 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하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김치, 한복, 갓, 삼계탕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이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로 적혀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 음식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에 태권도는 당나라에서 유래했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 인사들은 친중 행보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조선시대 중국을 조공하듯이 공산당 기관지에 앞다퉈 새 인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커녕 방조하는 듯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발해를 중국 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화이입니다. 해외 역사 사이트나 유명 백과사전, 외국 교과서 등에 우리식 발음인 발해보다 포화이가 훨씬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해가 우리 땅이 아닌 중국 영토로 잘못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김치, 한복, 갓, 삼계탕까지 자신들의 문화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마는 정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훈령에조차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체부 공공용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는 김치의 중국어 번역이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로 적혀 있습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와 엄연히 다른 중국 음식입니다. 관련 단체와 함께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구의 외국 사례도 허다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발간한 한국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에 태권도는 당나라에서 유래했고 대구는 보수 성향이 강해 패션이 떨어진다는 한국인 비하 내용도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국내 민간단체 요청으로 정부가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만 돌아온 답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출판사는 왜곡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출판 비용을 지원하면 수정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적반하장격인 황당한 요구에도 정부는 5개월 동안 묵묵부답이고 무대책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이 갈수록 노골화 교모화되고 있습니다. 조선 구마사라는 방송 드라마를 아십니까? 조선시대 배경이지만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국풍 배경과 소품을 적나라하게 사용해서 시청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고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북공정이 게임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국내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조건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등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국내 많은 게임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입니다. 가수 아이유씨의 한복 입은 모습이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한 샤이닝 니키입니다. 한복이 청나라 황실 배경 속의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무능한 것인지 눈치를 보는 것인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는 여야가 합심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 인사들은 친중 행보에 앞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백신 기부하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 대통령의 낯뜨거운 친중 편향의 찬사를 비롯해서 전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기지사 등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조선시대 중국을 조공하듯이 공산당 기관지에 앞다퉈 새 인사를 했습니다. 최문선 광원지사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강원도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다가 강원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지금 무산되는 수순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도 한심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스가 정권 첫 외교청서 보셨습니까?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4년째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보여주기식 의례적 대응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현재 일본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이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온 방크는 독립군처럼 활동하다 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변 안전을 물어보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각 기관들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핑퐁만 하고 있습니다. 방크 관계자가 묻습니다. 5명에 불과한 단체가 중국, 일본과 싸우는데 지켜만 본다면 정부의 존재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정부나 국회에서는 역사 왜곡 대책 이런저런 노력이라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후부터 딱 단절됐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로 역사 왜곡 감세우기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합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왜곡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바로 잡힐 때까지 끈질기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안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운영되었던 본부가 역사 왜곡 대책 처리를
다시 구성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을 감쌌는데 21대 국회 선배 동료 의원 모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여러분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대호 총장이고 이미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사위원 제청이 2차례나 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철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이런 무용지물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십시오. 차제 이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폐지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난 1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또다시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그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입니다. 법사위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99건의 법률안과 인사청문 계획 등을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생법안 99건은 국민의힘에서도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의 진행이 파행된 것은 민주당의 속임수와 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0조에 근거하여 백혜련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50조는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윤호중 위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라고 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쉽게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사고를 넓게 해석한다며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고 나타났고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혜련 간사가 법사위 여당 단독 개최를 선언하였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간사 교체를 위한 기립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법사위 간사가 박주민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야당 의원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단독 처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전 중에 박주민 간사 선임을 강행한 이유가 모 의원이 오후에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란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99건과 인사청문 계획 등을 여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간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법 50조 2항은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호중 위원장은 그런 박주민 의원에게 또다시 직무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과 창권 채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증인 0명, 창권 0명.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김호수 후보자는 철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사위원 제청이 2차례나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대호 총장이고 이미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용지물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십시오. 차제 이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폐지해도 좋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명을 강행하면 그는 청와대의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여러분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들 앞 민주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어제 일어난 그 법사위 상황에 대한 원내대변인 논평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위반한 민주당의 습관성 날치기. 어제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끝모르는 뻔뻔함과 오만의 극치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바로 이틀 전 의사 일정 합의 당시 했던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 출석해야 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출석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식적인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은 국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했습니다. 국회법 50조 3항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법사위원장의 직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자석에 앉아 간사 선임의 건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의 무단 결석, 백혜련 간사의 일방적 사회, 그리고 박주민 간사 기립 표결 선임까지 민주당 멋대로 법사위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진행, 안건 단독 강행 처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습관성 날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바로 임대차 3법, 공수처법입니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까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야당 무시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결국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마저도 부실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날치기 사태는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면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 후 의결하겠다고 한 뒤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의 후 의결하겠다는 박주민 의원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자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야당과 협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당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거론하며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장서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 불가를 외치자 윤호중 원내대표의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부터 계속 증인의 경우 전원 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검찰총장 자질과 역량 검증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자입니다. 조국, 박상기 전 장관, 윤대진 부원장, 이광철 비서관 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미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한 명도 못 받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재판 중이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는데 그렇다면 한찬식, 박준영 증인 등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재판 중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중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엇을 감추고 싶은지 납득할 수 없는 억지와 궤변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욱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서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 채택 불가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증인 한 명 없는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로써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청문회가 됐다는 점을 민주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거잖아요. 아니 직무대리 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 아니, 사회를 왜 말을 봐야 못 되잖아. 알아들어요? 아니 윤호중 위원장이 요 바로 위층에 있잖아요. 2층 밑에 있잖아요. 와서 사회를 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하겠다. 예? 상임위원장 좀 와서 사회 보라는데 그게 문제인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장이 법사위 와서 사회 보라니까. 왜 바로 아래층에 있으면서 왜 안 올라와? 증거를 수행해서 예? 사건을 윤호중 위원장님 오시라고. 상임위원이 와서 사회를 상임위원장 출석하다가 하는 보시라고. 게 아니, 여기 문제인가요? 오실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하는 게 창피하죠? 왜못 그게 창피하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못 오는 상황이? 지금 윤호중 위원장 화장실에 아니 그런 계십니까? 것도 다 사고라고 해서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거예요? 하잖아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계시나? 그래서 사고라는 거. 야, 상임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사회정보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세요? 아니 의사일정 변경도 민주당 마음대로, 예? 간사 선출도 민주당 마음대로, 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예? 기립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간사 선출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는 이게 절차 위반이라서 무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법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 내가 합의를 해줬고 통과를 전제로 의사일정을, 예? 올렸잖아요. 그러면 야당 간사에게 법안 심사를 사회권을 넘겨주면 그 한도 내에서 법안 처리하겠다고 우리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법안 심사부터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절차 위반에 대해서, 예? 이걸 이렇게 사회를 봄으로써, 예?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걸, 예? 인정받고 정인창고인 협의 하나도 없이 인사청문 실시 계획의 건부터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법사위를, 단독 강행 처리해갖고 지금 국민이 편안해졌습니까? 예? 우선 임대차 3법, 말씀드릴 거는 임대차 3법 날치기 처리해가지고 오전에 부동산 시장 좋아졌습니까? 간사 선임과 예? 관련돼서는 국회법 위반이 사고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윤호중 위원장이, 예? 자신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를 변경해서 예? 그게 국회법상 사고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증인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증인 참고인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인 참고인 협의부터 하라고요. 했다고.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이 자행한 행태를 보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정인 참고인 협의를 같이 묶어서 의사일정을 처리하자고 했더니 윤호중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정인 참고인은 따로 간사간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실시 계획권을 처리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청문회 때까지 한 번도 정인 참고인 협의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인 참고인 한 명도 없이 처리해버렸잖아요.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네? 협의를 그게 담보가 안 돼요.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케이스를 보세요.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아니 협의도 안 돼요. 야당에서 원하시는 아니 협의를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받을 수는 박주민 의원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치 선심 쓰듯이 참고인 한 분에 한두 명 받아줄 테니까 하자. 그럼 정인은 왜 못 받습니까? 예? 정인은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증인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빼고 참고인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 그분들이 정인으로 채택되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들이 판단이에요. 예? 왜 민주당이 그걸 걱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예? 증인으로 모신 재판받는 사람, 그래서 참고인 검찰 수사받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지명하는
이런 전례도 없었어요. 일정 정도 얘기해서 네? 그거는 좀 이따 협의하시고 일단 법안 처리하고 법안 처리는 그러니까 넘기라고. 아니 법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법안 처리는 99건을 내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내가 협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권을 내한테 넘기라고. 아니 위원장이 일단 간사한테 넘겼으니까 네? 사회권을 넘기라고 위원장이 아니 우리는 사회권을 아니 관례 이야기하지 마세요. 넘겼는데요. 아니 여상규 위원장 때도 네? 여상규 위원장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됐잖아요. 그때는 그 글자 그대로 사고예요. 왜냐? 그분이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분의 1 개의 요구를 갑자기 했고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내한테 위임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예? 거야? 지역에 있는 게 사고를 그럼. 아니 여러분들은 당장 개의 요구를 해놨고, 예? 그러면 여상규 위원장이 그러면 올라오는 시간이 있는데 지난번에 백혜련은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님이 지금 그 상황하고 다르죠. 다르죠. 왜 다릅니까? 왜 안 달라요? 아니 윤호중 위원장이 요 바로 위층에 있잖아요. 두층 밑에 있잖아요. 와서 사회를 보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하겠다. 예? 이거 아니에요. 이게 국회법상 사유가 돼요, 이게? 김종민호요? 그게 사고는 아니죠. 예? 지난번에 백혜련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 상임위원장 출석 요구하는 희한한 법살이에요. 상임위가 네? 그걸 다 관행적으로 해왔잖아. 관행적이 아니죠. 상임위원장 좀 와서 사회 보라는데 그게 지금 문제인가요?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장이 법사위 와서 사회 보라니까. 아니 이거를 가지고 그동안 아니, 지금 매년 이게- 해온 이게- 거를 매년이 아니라 지금 1년에도 와가지고 순찰했던 거를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있는 간사를 것처럼 법을 뽑은 위반한 데가 것처럼 있습니까? 얘기하십니까? 아니 트집사 김종민 의원님 이건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간사를 사실관계가 지금- 틀렸잖아요. 예, 떠나는 간사가 지금 이 위원장 대행해가지고 지금 새로 아니 그 뽑았지 절차에서 않습니까? 잘못된 건 그거랑 없지 다른 않습니까? 절차에서 왜 잘못된 게 없어요? 아니 트집 잡는 거야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 백혜련 의원한테 사회권을 넘긴 아니,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용적으로 왜냐? 내용적으로 뭔가 우리 야당에 무슨 아니.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침해하거나 야당이 그런 거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그런 자, 절차상의 법사위원장을 강탈해가다시피 수십 년 관행을 깨고 국회 관행을 깨고 가져갔으면 직무를 제대로 끝까지 수행해야지. 왜 바로 아래층에 있으면서 왜 안 올라와? 직무를 수행해서 사건을 이양을 했잖아요. 윤호중 위원장이 사회권을 이양을 윤호중 위원장이 했지 사회권 이양을 하려면 국회법상 사고에 준하는 그 국회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한 말이 뭐예요? 아니 트랜스포머 같아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못 본다는 거 아니요? 사고라는 걸 법에서 들어야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동안. 대신하실 거예요? 폭넓게 해석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지금. 적이 없는데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바로 두 개 층 밑에 있으면서 안 온 거 아니에요. 그 사유가 청문회도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 아니야.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야당 간사한테 사회권 넘겨서 민생 법안 심사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 간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간사 선임 등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문제가 간사 선임을 없습니다. 인정 안 아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지. 지금 안 하지. 법안 통과시켜놓고 그럼 또 박주민은 이거 뭐 유령이? 어? 뭐야 그걸 박주민은? 아니 저거 뭐, 뭐냐고 박주민은? 그래서 우리가 윤원중 위원장님 오시라고 상임위원이 와서 사회를 상임위원장 출석하다가 하는 보시라고. 게 아니, 여기 문제인가요? 오실 수가 없으니까요. 네. 왜 없어요? 트랜스포머가 아니어서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하는 게 창피하죠? 민주당은 여기 사람이 한 사람밖에 그래요? 없습니까? 왜 못 그게 오는 창피하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왜 못 오는 상황이죠? 아니 상임위원이 상임위원장 와서 사회하라는 게 창피합니까? 운영위원장이 전임 원내대표예요. 법안 그러면? 처리 하자고. 부끄러운 줄 아빠가 저 알아야지. 경기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사회를 보려고 그래? 사회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사청문회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 여태까지 민주당이 자행해왔던 행태로 보면 참고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아니요. 아니 해나가겠습니다. 아하.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법안만 할 수 있도록 넘기라는 겁니다. 별도로 하고. 아니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두드릴 거 아닙니까? 또. 분리시키자고요. 아니 그러면 예. 아니 하고 지금까지 법안 민주당이 빨리 신뢰를 하자고. 지킨 적이 있냐고요? 두드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민생법안 급하다. 인사청문 계획서를 민생법안부터 의결한다 통과시키자고요. 하더라도 뭐 민생법안부터 급하니까. 증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그래놓고 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걸 믿으라고요. 대해서는 그런 약속을 지킨 적이 있냐고. 그걸 민주당이. 아니 그러면 요청하시는 민생법안을 증인에 통과시킵시다. 대해서 모두 받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그 저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도 이미 기자들 앞에서 네? 참고인의 경우에 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더불어민주당 했습니다. 성명 내용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까 짚어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박주민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99건 오늘 상정될 때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97건 올리는데 박주민 의원이 3건만 더 추가로 상정해달라. 그래서 내가 전형적으로 거기서 2건을 더 받아줬어요. 예? 한 건은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3건 중에 2건은 받아줬어요. 그래서 99건이 된 거예요. 그걸 박주민의 그 사정을 잘 알면서 조금 전에 언론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99건 발목 잡는다고?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을 우리가 신뢰를 하라고요? 제가 언론에 여기 네? 앞에 서서 한 얘기. 아니 자 법안 심사 발목 잡지 말고 야당 간사한테 법안 심사 사회권 넘기고 발목 잡은 그 다음에 적 의논합시다. 발목적으로. 네? 증인 참고 인원을 하자고요. 법안에 합리적으로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당 의원님들도 지금 다 민생법안 통과시키자고 제안하잖아요. 아니야, 이게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왜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중요하죠.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신뢰할 수 없어요. 예?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해놓고 목요일날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예? 이런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지금 예? 지금 제안을 했잖아요. 법안 심사 이거 99건 빨리 하자고요. 어? 야당 간사한테 사회권 넘기면 거기에 한해서 회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간사끼리 의논하자면 하면 되잖아요. 청문회하고 그걸 왜 분리하자고. 아니고 예? 지금 만약에 그냥 법안 심사를 그냥 사회 보겠다는 거면 괜찮은데 박주민 의원이 간사 선임에 대한 의사진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아니, 법안 심사를 하고. 아니, 맞아. 법안 심사 맞아. 급하니까 내일 본회의가 있잖아요. 그거 빨리 하자. 아니 아니, 그렇지. 이거 반드시 법안 여러분들 심사하고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윤호중 또? 위원장이 올라와가지고 간사 선임의 건을 하라고요. 그래서 정상화시켜서 하라고. 간사 선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앉아서. 법사위원장 출석 좀 해달라는 게 문제입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2층에서? 자, 저기 두 대쯤 밑에 계시니까 아니 이렇게 민생법안 통과시켜 자기는 절차 하나도 안 따르고 모시고 오시라고. 법사위원들의 법사위원장 보자는 게 뭐 법사위원장 좀 출석하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안 되니까 피해력도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돼서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오시자고요. 빨리. 일단 얘기해서 오시라고 얘기해. 아니 네, 법사위원장이 오시면 출석하면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민생법안이 급하니까 내일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사회권을 야당 간사에 넘겨서 그것만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잔 말이에요. 정식 들어보세요. 왜 하는지 안. 아 지금 또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청문회 의사일정. 아니 청문 계획서만 채택을 하고 박주민 의원님, 그 다음에 증인하고 아니 이거 봐.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원내 속마음이 나오는 거 수석들끼리 합의 본 윤호중 위원장 빨리 거잖아요. 모시고 오시자고요. 원내 수석들끼리 합의된 자,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 합의가 아니 그러니까 이러려고 지금 그 합의가 이러려고 이 사회석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앉아 서리한다는 거였어요. 읽어보시라고.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민생법안이 급하면 위원장이 오든지 주민 의원님. 사회권을 우리 쪽으로 넘기든지 모두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전체를 제시했으면 그거는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송계현 그것도 의원님. 왜 못합니까? 민주당이 그만 좀 하세요. 알았어. 예? 모시고 오시라고. 아 참 정말 이게 법안하고 정의한 다음에 다시. 아니, 민주당의 이 독주가 끝이 어디예요? 법안하고 정의하고 아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계획서에 대해서 법안하고 얘기를 정의하고 나누신 걸로 하고 아니, 민주당이 그동안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법안을
우리가 책임지고 빨리 끝내주겠다고 하죠. 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법안부터. 하는 거 아니야? 윤호중 위원장이 못 온다면서요. 정해 한 윤호중 위원장이 후에 오면 다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요. 청문계획서 관련돼서 논의를 더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원내 수석 간의 합의에서는 청문계획서 채택까지는 다 합의를 자, 한 겁니다. 자, 박주민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근데 정액을 시키고 그 정액을 합의 시키고 내용에 예?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를 봐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 합의에. 법사위원장 체제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아니 그거 위원장 체계니까 그 위원장이 저한테 직무대리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직무대리 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아니, 이야기했잖아. 사회를 왜 말을 봐야 못 되냐. 알아들어요? 아니 사고가 아닌 것을 사고가 아닌 것을 사고라고 저그 우기니까 문제지. 그때 의장님이 예? 본회의 진행하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그것도 사고입니까 진짜? 아니면 피곤하셔서 지금 화장실 가셨어요? 아니 지금 윤호중 위원장 화장실에 아니 그런 계십니까? 것도 다 사고라고 해서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계시는 거예요? 하잖아요. 하루 종일 화장실에 계시나?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네. 해석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정말 계시잖아요. 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되면은 그거는 이제 위원장을 아니 배웠잖아 그때까지. 아니 송기현 의원님 억지 총량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다 여태까지가 아니고 예? 윤호중 위원장이 두 개를 겸하고 있잖아요. 예? 합의하에서 법사위원장을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서 원내대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장도 출석해 있고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 강탈해 갔으면 직무를 끝까지 수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앉아서 여기 앉으면 앉아서 박주민 하시죠. 의원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안 돼요. 아니 세상에 국회법상 아니 법상 아무 문제 법사위원장이 없습니다. 프랜스 법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못 본다는 게 국회법상 해석이 가능해요. 야 상임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상임위원장이 사회정보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절차 좀 다릅시다. 절차 좀. 에? 아무리 민주당 국회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딱 첫째는 그거 아니야. 그 김관선님이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간섭이 그럼요. 야당이 인정 못하는 그런 그리고 법적으로 사실상 사고가 아니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프랜스 법무가 아니어서 사회를 못 본다는 게 국회법상 해당돼요. 그거는 전화하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거겠죠. 농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국회를 지금 농담하는 장난터로 보입니까? 그리고 박주민 의원. 반대로 국회법에 박주민 사고라는 의원.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잖아요. 국회법 보시라고. 국회법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고 운영해 왔던 것도 아시잖아요. 뭘 왜 알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고. 네? 여러분들이 언론 플레이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여상규 위원장 예를 드는데요. 여상규 위원장은 아니 그날 얼마 전에 네? 백혜련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 말씀 지금 안 그거 하시다가 같아요. 왜 백혜련 제가 의원은 하니까 문제를 백혜련 의원은 적법한 간사였어요. 왜 백혜련 간사님이 사회 보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왜 제가 사회 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적법한 간사였어요. 간사 지명이 잘못됐으니까 아니 문제되는 거지. 지명하고 하는 절차를 위임해서 절차가 진행했는데 잘못된 뭐가 거지. 문제입니까? 그건 다르지. 이런 말에도 간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니 그거는 적법한 간사였고 뻔한 거예요. 민생법안 이거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뭐 청문회 좀 일사일정 이거 다 통과시키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는 정회한다면 뻔한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요? 1년 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데 그걸 믿어요? 증인 민생법안 처리하자고요. 신청하시면 민생법안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민생법안 처리하자고요. 민생법안부터 지금 합시다. 김도우 위원님 말씀은 간사 선출한 것 자체를 인정 안 하겠다는 아 그건 다음 얘기고 다음 년 이걸 또 민상법부터 가자고요. 그거는 민생법안부터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윤호중 위원장이 와서 인원하자고요. 그건 잘못된 거 맞지만 민생법안부터 처리합시다. 민생법안이 급하잖아요. 내일 10시에 본회의 지금 소집돼 있는데 법사위가 안 할 겁니까? 앉아주시고 필요하면은 의사진행 발언을 사회권 넘겨야죠. 이 자리에 사회권을 넘겨야 될 이유가 뭐가 사회권 있어요? 넘기세요. 아니면 앉으라고 하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두 개 층 밑에 있잖아요.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모시고 오시면은 적법한 굉장히 자격을 빨리 끝낼 수 있죠.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못 받아들입니까? 아니 적법하지 않으면 왜 못 받아들여요? 민생법안 처리하고 법률가가 민생법안 처리하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와가지고 예?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 간사 적법하게 선출하고 적법하게 이미 선출이 그거 됐습니다. 뒤에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적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들 잘하는 날치기를 하든 하세요. 적법하게 이미 선출이 예? 됐습니다. 날치기를 하든 하세요.
적법하게 선출돼 있는 걸 다시 적법하게 선출돼 있는 걸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발목 잡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 사실관계 박주민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발목 잡기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의원님, 예? 송기현 의원님, 예? 송기현 의원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 당에서 정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면 몰라요. 이해해. 다른 사람이면. 근데 송기현 의원님은 이해가 안 돼. 송기현 의원님도 인정해 주세요 좀. 예. 자, 좀 진행할 테니까요. 들어가서 앉아주십시오. 자, 얼른 위원장 모셔오십시오. 박 의원, 아니 방금 박 간사님도 의원. 저보고 간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자, 박 앉으세요. 의원, 박 의원. 그러면 안 돼. 아니 지금 국무위원들 다 출석해 있고 국무위원들의 경우에 오늘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세요. 그게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 국무위원님이 아니 적법한 간사 선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거예요. 이거 덮어 씌우는 거. 국회에서 법을 할 거. 그리고 여기가 윤호중 자, 위원장이 와서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새로 도입되신 박주민 의원,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국회가 예? 입법부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왜요? 입법부잖아요. 아까도 왜요? 말씀드렸지만 오다가 떨어졌습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동의하신 법안들이고 그러니까 그 그 동의된 사회를 법안을 통과시키기 넘기라고요. 위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고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거를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그리고 간사 선임은 몇 번 저희들 누구 안 말씀드렸지만 시키겠다는 겁니까? 윤호중 위원장이 적법하게 나와서 선출된 겁니다. 그냥 간사를 집행했으면 끝나는 일을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 일을 안 나오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벌어진 거 판단하면 아니에요. 못 올라옵니까? 4월 9일날 백혜령 간사님이 사회 보실 때 왜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지금은 사고가 아닌데 자, 어떤? 사고가 아닌데 사고 법의 절차에 정해지지 않은 대로 지명을 했으니까 잘못된 지명 아니에요. 그렇게 오전 내내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해가 잘못됐다는 잘 거예요? 되지 않고요. 예. 윤호중 원내대표 좀 같이 가시죠.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어떻게 됐든 의결이 된 사항을 취소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예요. 뭐가 의결이 됐어? 뭐가 의결이 됐어? 간사 조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의결이 있었죠? 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 어떤 의결이 그거 있었죠? 그게 성공한 쿠데타를 지금 받아들이는 이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쿠데타가 아니고 아이고 쿠데타는 불법한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이기는 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고도 문제는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 왜?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가 이야기.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 하면 막말이지. 자,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아니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자.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간사. 자, 당신 하면 막말이고. 그럼 귀하. 뭐야지?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야 대화를.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이제. 김정민 의원 나서면 이게 개그가 왜 돼. 코미디가 되네 이 참.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자, 이게 옛날에도 싸우다 웃으면 아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우리 저 법안 심사는 법안심사는 우리가 법안심사하고 분리하자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분리하자. 박주민 간사 의결이 무효다. 그거를 철회하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법안 심사부터 하고 그 무효라고 그러면 법안 여기 심사를- 안에 운전한 사람 다 뭐냐고. 법안 심사를 하자고요. 자, 그러니까 사회권 받아들일 수가 넘기세요. 없는 거야. 자, 사회권 넘기는 것도 일정을 아니 그러니까 사회권 넘기. 사회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들어가기 앞서서 아니. 새로 고임하신 아니 박 의원님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러시면 예? 안 되는 거는 김도욱 간사님입니다. 왜요? 아니 적법하게 선임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 대리 명령을 받아서 적법하게 선임된 진행을 하는 거를 막으시면 안 되죠. 박주민 의원님 예. 적법이라고 얘기하죠. 예. 아니 의견이 달라도 이미 결정된 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당 자체를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든다 그래도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아니 사고가 아닌데 그걸 사고라고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더라도 유권 해석을 뭘 봐도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의결들을 하자고. 국회법에도 다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국회법 해설서에서 왜 나왔어요. 사회권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못 넘기냐고? 넘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적법한 간사고 이미 합의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 처리한다는데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건 의견이 서로 다른 거고. 의견이 다른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좀 찾아봐야지. 타협점 찾을 무시한 거. 타협점 찾을 길을 줬나요? 들어가서 자석을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30분 가깝게 말씀하셨어요. 30분 이상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위원장님 오셔서 위원장님 아니 또 뻔해요. 법안 통과시키고 바로 또 뭐.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 17일자로 신동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부임되셨고 박주민 의원님, 이 왜 이래요? 도대체 이 왜 이래요? 5월 박주민 20일자로 의원님, 백혜련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배 박주민 위원님께서 의원님. 새로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죠. 됐고 전체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제 물러나 주시죠. 자석에 주세요. 결국은 정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도 강행하겠다. 예? 이걸 지금 내포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증인하고 갑자기- 참고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희가 예?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참고인 오셔가지고 중심으로 하고 아니, 2명 보세요.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건 갑자기 오셔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방적으로 몇 시에 거기에 법안심 대해서 작업하겠다.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다시 의견 주세요. 계속 논의하면 돼요. 아니 지금 증인 참고인 얘기하셨잖아요. 간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자고요. 분리하는 아주 명쾌한 방법이 법안 심사는 야당에게 맡기라고. 예? 그거는 위원장이 법안 심사에 한정해서 사회권을 넘긴다. 넘기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해요? 그게 그래 어려운가요? 그거는 박주민 의원님이 결단하세요. 자 그게 오늘 어려운가요? 자 윤호중 상임위원장한테 건의 한번 5월 하세요. 20일자로 백혜련 위원님이 네? 사임하시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아니, 새로 부임되셨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이수진 의원님께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님 일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이수진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네, 이번에 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민주당 환영합니다. 의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민주당 다음은 의원들. 국회 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임대차 새로 사건 부임된 마치기 잊었습니까?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사건 마치기 황현진 잊었습니까? 입법조사관입니다. 네? 참 예, 이게 아니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전충안을 잘 제안했으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해서 그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러면 감사원장이 다른 정치적 위원회로부터 중립성이 의심스럽다고 회부된 감사원도 안 받아줬던 법률안의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체계작구를 검찰총장으로 심사하도록 앉히겠다고 하겠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효율적인 네?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적어도 염치는 설명은 있어야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갑시다. 오늘 회의록에 아니, 게재하도록 갑시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염치는 그러면 있어야지.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또 청문회 그냥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연락하실 것 같아요? 이 지금 범죄 피의 선상에 있는 김호수 후보 또 과연 통과하려고 이러는 거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
무효. 이해 없으시죠? 이 있습니다. 무효예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 그러면 있다고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자,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이러시긴 또 머리 뭐 하는 거예요? 이 간사 선임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실 겁니까? 국회 역사상 간사 의결을 표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윤호중 위원장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윤호중이라고 오면 못 오는 이유가 뭔데? 지금 본청에 계시잖아요. 국회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 윤호중 의원이 못 회의까지 오는 이유가 이렇게 뭐냐고? 진행하는 게 참 너무 이야기해보세요. 아쉽습니다.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요.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백간사.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래에 따라 지금 왜 이래요 정말?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효예요, 무효. 이해 없으시죠? 이 있습니다, 무효예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 그러면 있다고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정신 윤호중 차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앉으세요. 본인이 앉으세요. 법사위원장이라고 앉으세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네. 백혜련 간사가 여기 앉는 거는 무효예요. 국회법상. 무효입니다.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아니, 간사로 위원장이-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윤호중 일어서 위원장이- 주십시오. 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주십시오. 아니고 이러시긴 또 머리. 뭐 하는 거예요? 이 간사 선임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 이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후 회의 진행을 박주민 간사에게 이임하셨으므로 박주민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많은 짓이야 이게. 무효예요, 무효. 아니 떠나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 박주민 되겠어요? 의원은 나한테 와가지고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사람 잡아갖고 여기 단독 처리하고 있어. 왜 왔어? 아니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데 뭐하러 왔어? 참고인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한테 안 하고 문제 협상하는 듯이 와놓고 여기서 단독 처리하고 있어 그래? 선임하겠다고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이슈를 지금 합의해 주질 참고인에 않아요? 대해서 이후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래놓고 여기 앉아서 있어요? 아니 야당 의원들은 정인창공 협상하는 것처럼 박주민 의원 와가지고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백혜련 의원은 여기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 간사는 선임하겠습니다.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제가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간사 의견을 표결로 하는 게 됐어 지금. 안길 어디를 앉아 지금? 국회 역사상 간사 의견을 표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무효입니다, 무효. 위원장이 지금 사고 상황이 아니잖아요. 김종민 의원 사고 상황이 아니고. 위원장이 사고 상황이 아니고 내한테 온 게 내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 자신이 들에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 잠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정회했다가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로 의원. 새로 선임된 박주민입니다. 감사임요. 안 된다고 이게.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밀어붙일 거 아니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아니잖아. 아니 저희가 하는 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요? 달려있죠? 네. 앞으로 계획을 물으시는데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오늘 처리해야 할 법안은 97건이었습니다. 97건이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3건만 더 추가를 하자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한 건은 도저히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도 너무 이 법은 문제가 많다 지적이 있어서 한 건은 오류를 하고 2건을 추가해서 99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요. 저 99건은 제가 적극적으로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다는 이 말은 민주당이 더 이상 하면 몰염치한 짓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는 윤호중 위원장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를 못 본다. 이거는 국회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 또 분명 청문 실시계획서 승인의 건이 위에 있고 그 뒤에 법안 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어필했다시피 박주민 의원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 선출로 강행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를 받고 마지막에 청문계획서 실시의 건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또한 의사일정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의 시간을 통보를 하고 의사일정 변경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하고 무도한 국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켜보셨지만 민생법안 9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고 나서 청문 실시 계획서가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그동안 박주민 의원이 저희 간사에게 찾아와서 뭐 참고인을 뭐 채택을 하겠다, 뭐 증인을 채택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한 것조차 증인은 안 했죠. 제안한 것조차 이미 사실상 그 일방적인 법 통과를 위한 하나의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대체 야당이 왜 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서둘러서 날치기 불법 처리한 것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백혜련 의원이 오후에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간사를 그만둔 사람이 간사 자리를 물러줘야 되는데 그걸 오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불법도 괜찮고 날치기도 괜찮다. 그런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오후에 그분의 지역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야 정말 다시 한 번 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도 없고 입법부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외 주식은 어디서? 1등에서.
있습니다.